윤석열 후보 좀 관련 기사도 살펴볼 텐데 집토끼 산토끼 얘기하셨는데 선대위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조금씩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이 하나의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해체 수준의 개편인 것이냐 측근 그룹을 포합을 할 것이냐 결단질면한 윤석열 후보하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이준석 대표의 주도권 싸움이 어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백만 장 임명장을 돌리는 것이 선거운동에 가장 좋다. 이런 취지의 발언이 캠프에서 나왔었죠. 사익 앞세운 인사들을 정리해달라 거듭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비서실장 내정됐죠. 김종인 전 위원장과 잘 소통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섭 위원님, 결국에 이거 후보가 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내부에서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아직까지는 좀 이 논의가 좀 있는 모양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후보가 최종 후보로 되기까지 캠프 구성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예, 특히 홍준표 후보와 굉장히 치열하게 경쟁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주 근소한 차이로 윤석열 후보가 최종 후보가 됐었던 만큼 사실 캠프 내에서도 고생이 굉장히 많았다. 반면에 또 윤석열 후보가 최종 후보까지 되는 과정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사실 많은 실수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예. 실수라고 하는 것이 뭐 윤석열 후보 개인에게서 나온 것도 있지만 캠프 내에서도 여러 가지 구설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뭐 임명장을 예를 들면 다른 타 후보에게 전달한다든지 뭐 원희룡 후보에게 뭐 임명장이 윤석열 후보 캠프에 임명장이 전달된다든지 아니면 뭐 초등학생에게 임명장이 전달된다든지 하면서 그 캠프 내의 어떤 체계 자체에 대한 의심들이 사실 좀 있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이거는 좀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문제의식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준석 대표는 오세훈 시장이 당선되는 과정 속에라도 작은 캠프를 꾸리면서 온라인 대응을 기민하게 잘했었고 실제로 본인이 당대표 되는 과정에서도 보게 되면 온라인 이 선거를 아주 활용을 잘하면서 본인이 당대표까지 올라가는 그런 경험들을 해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 사실 오세훈 시장의 선거와 본인의 당대표 선거와 지금의 대선 후보의 선거가 크게 다르지 않을 거란 예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전국이고 막 조직 선거나 이런 것들이 옛날보다 많이 약해졌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는 본인의 노하우를 최대한 이번 대선 승리를 위해서 녹여내고 싶은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예. 캠프 내에서 좀 불필요한 이 조직들은 좀 정리를 하고 훨씬 더 기민하게 움직일 수 있는 캠프 구성을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윤석열 후보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 다만 이제 윤석열 캠프 내에서도 고생한 분들이 분명히 있고 이들 역시도 분명히 앞으로도 우리 선거에서 힘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같이 가야 된다는 입장인 것이고 김종인 위원장은 컨트롤 타워로서 이 두 사람의 어떤 의견 조율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그리고 본인이 생각하는 정책적 비전에 대해서 이 정책적 비전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캠프 구성원이 누가 돼야 될지를 지금 고민하고 있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이 생각하는 선거 승리 공식이 좀 다른데 그 공식을 잘 합쳐서 최적의 조합을 찾아내는 과정이 지금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바로 나오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해 당사자가 굉장히 많고 많은 사람들이 연루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그래서 저는 한 보름 내지는 한 달 정도까지도 선대위 구성하는데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보름에서 한 달. 이게 후보가 원래 뭐 당무 우선권이라고 하죠. 후보가 되면은 당무까지도 다 이제 권한을 가지게 되는 건데 윤석열 후보는 특이하게 당 대표도 있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라는 거물도 있는 상황인 거예요. 여기 리더십을 발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윤석열 후보의 리더십이 이제 시험대에 올랐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당대표가 있는데 사실은 이제 국민의힘 당헌 당규에 의하면 대통령 후보가 이제 선출이 되게 되면 모든 당의 운영과 관련된 모든 권한을 대선 후보가 가집니다. 예. 그러니까 이준석 당대표 입장에서 보면은 무늬만 당대표죠. 예. 권한이 없어집니다. 없어졌어요 이미. 그다음에 김종인 전 위원장님 같은 경우는 2012년 박근혜 대통령 당선시키고 2016년 민주당의 총선 승리를 이끌었던 그랬죠. 뭐 저는 동의하는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만 예. 백발양보해서 그렇다 손 칩시다. 그런데 2012년 박근혜 대통령 당선시키고 난 뒤에 김종인 위원장 어떻게 됐습니까? 권력 근처도 못 가고 배신당했습니다. 예. 2016년 민주당 총선 승리하고 난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총선 승리하고 난 뒤에 비대위원장 임기를 좀 연장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결국은 연장 못하고 비례대표까지 그만두고 이제 집으로 가셨죠. 근데 이번엔 3, 4번입니다.
이번에 뭔가 해야 되는데 지금 하려고 하는데 과연 2012년과 2016년의 경험으로부터 김종인 위원장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 그것은 뭐냐면 확실하게 헤게모니를 쥐고 정권을 잡게 되면은 영향력을 행사하겠다. 만약에 그러한 권한이 주어지지 않으면 이 선거대책위원회 아마 안 하실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 그 외신도 매일 꼼꼼하게 챙겨보시고요. 예. 독서도 되게 열심히 하시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치권이 좀 반성해야 됩니다. 1940년생이시고요. 예. 저는 정치를 뭐 비즈니스처럼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여의도 여야를 막론하고 사람을 키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종인 위원장 40년 전부터 정치를 하신 분인데 아직도 여든 야든 김종인 위원장님과 같은 분에게 기대서 선거를 해야 되냐 이런 이제 회의감이 있습니다. 여야 정치권이 사람을 키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반성을 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2030 문제가 국민의힘도 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관련해서 얘기를 한 게 있는데 이 영상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정치권 저희 뭐 보수 진영에 예. 몰상식한 분들이 그것을 무슨 뭐 애초에 역선택이었느니 그분들이 예. 뭐 2030이 뭐 한 줌밖에 안 되느니 뭐 예. 이런 것들로 비하적 발언을 이제 일삼고 있거든요. 그런 발언 하시는 분들이 평생 살면서 2030 당원을 10명이라도 모아오시는 실적이 있는가. 예. 본인이 탈당했다고 인증한 사람이 수백 명이 넘는 상황 속에서 40명 이렇게 하면 김재원 최고의 진위가 무엇이든 간에 예. 자신들을 무시하고 자신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하려고 하고 그리고 애써 사태를 축소하려고 한다는 느낌으로 이제 네. 비춰지면 더 화가 나서 탈당할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그런 건 강하게 제지하고 실제 통계를 공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김재원 최고같이 언론의 습성을 잘 하시는 그런 어떤 숙련된 정치인이 이런 발언을 했다면 저는 의도가 좀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지난 주말에 탈당 글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통계가 좀 나왔습니다. 매일경제에서는 2,910명이 탈당을 했는데 9일이요. 2030 세대가 2,107명으로 72.4%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호 평론가, 숫자 자체는 좀 많아 보이지는 않지만 비율 자체는 또 굉장히 많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탈당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일단 MZ 세대, 2030 세대다. 이거는 이제 한 가지는 확실한 거죠. 자,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탈당 그 러시까지 갈 거냐?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까지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현재 정도 수준 이제 그런 거고요. 자, 이제 이 사람들의 절대 숫자가 이제 전체적으로 보기에 그렇게 이제 새로 입당한 사람 대비해서 그렇게 비중이 높지 않다 보니 일각에서 이제 그런 주장이 나오는 거죠. 결국 역선택 들어온 사람들 아니냐. 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약간 매도를 하는데 이거 굉장히 실수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특히 뭐 역선택이 들어올 정도로 고도로 정치화된 조직화된 그런 그 집단이라고 전제한다면 이 당 저당 다니는 식으로 해서 자기의 그 이력에 그 오점이 남는 걸 원치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 어느 한 당에 줄곧 그 지지를 해서 그 순수성을 지키려고 하죠. 오히려 그러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 잘못 읽으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일각에서 이런 이제 문제점들이 이제 지적하고 나서는 것은 좀 자제할 필요가 있는 건 맞는데 이준석 대표가 나서서 저런 얘기를 공개석상에서 저렇게 꼭 할 필요가 있는지 그건 네.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당내 그 회의석상에서 그런 얘기는 좀 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네. 오히려 이런 건 좀 안 알려지도록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리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도 대표가 아닌 다른 사람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게 차라리 낫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뭐 본인이 어찌됐건 아직까지는 당 대표고 당을 이끄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당내에 그 여러 가지 분열이라든가 그런 이견도 좀 조율을 하고 조화롭게 좀 끌고 가는 것도 대표의 책임 아니겠어요? 그런 점에서는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말을 아끼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관심을 끄는 일정 중에 하나가 윤석열 후보의 호남 행입니다. 광주에 오늘 갑니다. 호남 민심의 첫 번째 시험대에 올랐다. 전두환 씨 옹호 논란 3주 만에 방문을 하게 됩니다. 유족 시민의 일단 사죄의 뜻을 밝히면서 5.18 민주묘지 등을 참배할 예정입니다. 시민단체와 반대 시위에서 충돌할 때는 되려 선거운동에 악영향을 줄 우려도 있을 것 같다는 전망이 나오는데 내일은 봉하마을을 찾아갑니다.
중도하고 탈진보를 끌어안기 않는 행보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 조대진 변호사께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경선 전에 가느냐 후에 가느냐 가긴 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경선 후에 후보로 확정이 된 다음에 1박 2일로 가게 됩니다. 호남 민심이 어떤 영향을 좀 받을까요? 일단 저는 경선 전에 가는 게 더 진정성을 보일 것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확정된 뒤에 이제 사과의 의미를 표명을 하기는 했지만 그 사과의 시기라든지 내용이 현지에 있는 그 분들한테는 유족들한테도 그렇고 광주 시민들한테도 그렇고 그렇게 가슴에 와닿지 않은 그 내용이었기 때문에 예. 지금 가더라도 그 진정성, 그 윤석열 후보가 가지고 있는 그 진정성에 대해서 얼마만큼 그거를 확인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찾아가시려면 좀 더 진정성 있고 내용 있는 그리고 그 국민들이 특히 광주 시민들이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 상태인지를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찾아가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호남 민심이라는 게 거기에 거주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호남 출신 타 지역에 사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도 고려해야 되는 것 같은데 김재섭 위원 이게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상당히 고심했던 부분일 거예요. 이제 행보도 중요하지만 가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경선 과정에서 나왔던 말실수에 대해서 진정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 같고요. 예. 네, 거기에 대해서는 윤석열 후보와 캠프에서도 굉장히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호남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특히 이제 보수 정당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 역시도 호남에 대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예. 또 앞으로 호남의 비전, 호남의 미래를 어떤 식으로 꾸려가야 될지도 분명 그 메시지를 줘야 되거든요. 아마 그런 압박이 분명히 있을 거고 거기에 대해서도 캠프 내에서 준비를 많이 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화면에서 보이다시피 많은 반대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 의심도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다만 이제 그 나라의 지도자로서 윤석열 후보가 이에 대해서 진정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이번에 광주행을 선택한 것은 나름의 큰 결단을 가지고 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어떤 메시지가 나오는지를 좀 두고 봐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내용은 제가 신문 내용 좀 잠깐 소개해 드릴까요? 공수처 관련한 내용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손준성 검사를 다시 재소환합니다. 윤석열 수사 논란 일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와 관련된 수사를 왜 이렇게 많이 하느냐라고 야권에서 지적을 하고 있죠.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공수처의 앞으로 위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에서는 공수처가 윤석열 수사 분야라고 공세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11월 10일 아침엔 매일경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